저는 그 저작권 업무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고요. 20년 중에서 10년 정도를 해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작권 교육은 지금 3년째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외 업무를 하다 보면 한국의 어떤 저작권 환경이라든가 저작권 보호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물론 뭐 선진국도 관심이 많겠지만 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저작권 교육에 대한 또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이런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중심에 이제 저희 한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대학가의 어떤 불법으로 좀 많이 만행되고 있는 이런 불법 복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발표해드리겠지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초중고 학생들이 어차피 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그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너무 바쁩니다. 사실 그 학비 버는 것도 그렇고 교수 이제 학교에서 수업도 많고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또 베네핏이 주어지지 않으면 참석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 동아리 어떤 전체 이제 동아리 협회라든가 뭐 학교 그 교수회 이런 쪽을 통해서 같이 이제 학생들을 모아서 진행해 보려고 해도 학생들의 어떤 참여도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앞서 이제 이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본인들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뭐 다들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그 저작권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로 지표라든가 그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런 교육 어떤 현황 위주로 지금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저희 화면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에서 설립이 됐고요. 현재 1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진주에 저희가 본사가 있고 서울역 앞에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 저작권 교육은 지금 현재 3개 팀에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서울 교육연수원이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저희 위원회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저작권 연구 및 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 및 홍보 예산이 올해 한 100억 작년에 이제 100억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저희 저작권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예산과 그 실적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환경을 다 아시겠지만 현재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지금 콘텐츠와 생산과 이용이 가능한 상태고요. 콘텐츠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저작권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작권 비전 2030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도에 발표한 비전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를 앞서 이제 향후에 말씀드릴 텐데 85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작권 산업 매출액 240조, 위탁 관리 규모 3조, 불법 복제율 이용률 12%, 불법 복제율 20%, 이런 2030년까지 문화부에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BSA에서 발표한 그 소프트 불법 복제율 현황입니다. 2017년이 이제 최근의 자료인데 2010년 이후에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USDR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저희 한국 같은 경우
2008년까지 20년 동안 연속해서 우선 감시 대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에 현재 14년까지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파란색 그 그래프가 취식지산 관련 산업재산권 관련된 그 그래프고요. 빨간색이 저작권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2017년을 계기로 해서 지금 산업재산권이 저작권을 넘어선 상태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그 무역수지 자료입니다. 현재 빨간색인 저작권이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산업재산권 쪽은 계속 그 적자인 상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 저작권위원회와 이제 대검찰청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저작권법 위반 사범의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 한 2만 4천 명 정도 됐는데 작년에 재작년 2021년도를 보시면 6,4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이제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청소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한 2017년도에 비해서 2021년이 한 90%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검이랑 같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저작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입니다. 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초범에 대해서 저작권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최근 2014년도 자료를 보면 한 2,600명 정도가 저희 쪽에 그 교육 대상을 지금 통보했는 상태인데 최근에 3년치를 보면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로 많이 줄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저작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저작권 훈련 개요도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이제 그 대상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를 보시면 기본 학습과 전문 학습을 해서 수준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 교육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대면 비대면 또 이제 혼합을 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중에서 여기 부분에 대한 8가지 정도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인식 저변 확대 부분, 그다음에 원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기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원하고 있는 범위는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뭐 성인까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이 한 70%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 3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 저작권 수요가 있는 현장에 저희가 강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강사가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 청소년들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강사가 15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사가 150명, 한 300명을 강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된 교육입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에 그 전체 인력이나 예산의 한 70% 이상을 학교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올해 같은 경우 9,000회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그 저작권 교육이 국정과제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2026년까지 16,000회를 교육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청소년 전담 강사를 15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그 연초에 저희 쪽으로 이제 저작권 교육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론 시스템을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학교와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시간과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주로 2시간 내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도서 상간 지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학교뿐만 아니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연간 자퇴라는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활동진흥원 같은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통계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600개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인원수로는 한 22만 명 정도 됩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00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 예술, 공공, 대학, 기업단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사업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주로 창작자를 대상으로 해서 창작자 단체들과 진행을 하고 있고, 공공 부문에서도 이제 그 공무원들, 그다음에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그 교직원들이 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학생들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 단체들은 자기 이제 분쟁 조정을 위해서 저희 쪽에 교육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과 다르게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제 교수님들이나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을 각 기업 단체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이제 그 대상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로 이제 청소년은 이제 거의 픽스가 돼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어떤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관련 전문 강사분들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작권 체험교실인데요. 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서 이제 그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의 수요가 있는 학교에 저희 저작권 청소년 전담 강사를 이제 보내드리는 교육이고요. 저작권 체험 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그 학교 학생 동아리 이런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교육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350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뭐 저작권 교육을 학생들한테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고 선생님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꾸러미 형태의 어떤 교재 이런 부분, 교재, 교구, 뭐 교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학교 수가 이제 계속 2018년도부터 300개였는데 지금 작년에 예산이 좀 그 확대돼서 350개, 올해 350개를 하고 있고요.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물론 취약 지역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의 어떤 요청이 많아서 그 기존 학교하고 신규 학교를 5대5로 지금 비율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 학교의 한 60% 정도만 선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00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 강좌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그 이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희가 현재 6개 대학에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32개 강좌가 개설이 돼서 1,300명의 이제 교육을 수강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 교육에 관심 있는 그 학생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이나 교육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그 강좌를 듣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제 내년에 예산 확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6개 대학인데 지금 10개 대학으로 지금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원격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작권 이베홈트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저작권이라는 게 이제 전 연령대, 전 산업군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작권 이베홈트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뭐 교원
포함해서 산업계, 그다음에 공공,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학부모뿐만 아니고 대학생, 뭐 관련된 종사자들까지 다 아우르는 교육이 들어가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이스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점수가 이제 30차시하고 15차시로 나누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산업 종사자분들은 이제 산업 종사자에 맞게 그 산업군에 맞게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종사자나 뭐 공공이라든가 일반 학 쪽에는 저희가 이 3차시에서 15차시 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않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64개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부분에서 이제 기반 강화 연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작권 어떤 영향력이 큰 기관들과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인데요. 주로 이제 시도교육청을 하고 있는 이제 시도교육청의 저작권 관계자, 그다음에 이제 방송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 이제 방송작가협회,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관련된 집필진들과 하고 있는 이제 교과서 편찬 기관들과의 어떤 그 워크숍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구심점이 되고 있는 각 콘텐츠, 예를 들어서 음악, 미술, 사진, 뭐 무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방송, 영화 뭐 이런 그 구심점이 되고 있는 협단체들과 저희가 그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간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청소년이 매년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 한 그 원격 교육의 한 9% 정도 사실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들이 대학을 가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기 전에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교육을 할 예정에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67만 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과 내용 연구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부터 이제 저작권 관련된 내용들이 교과서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실태 조사를 좀 진행을 했고요. 2016년도에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중장기 계획도 이제 그 용역을 진행을 했고, 이제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2020년에 이제 저작권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좀 향후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저작권 얼마나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인식도 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표본은 한 8,000명 이상을 그 대상으로 해서 저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3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11월 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예정이고, 인식도는 이제 지식 지수와 태도 지수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요. 지식 지수에 이제 15문항, 태도 지수에 15문항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5문항 중에 이제 블라인드 되어 있는 5문항을 가지고 저희가 인식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2년까지의 이제 저작권 인식도입니다. 그 2013년도에 보면 이제 74.1%였는데 작년에 82.5%로 지금 지속적으로 상향은 되고 있는데 최근 3년치를 보면 이제 뭐 82%에서 거의 임계치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2014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교과서 내에 저작권 교육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더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정보나 매체들을 다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학생들이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학교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윤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사 범위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 조사 범위고요. 저희가 그 2015년 개정된 그 국정교과, 국정검정 인정교과서 중에서 국어, 도덕, 사회, 과학, 미술, 음악, 실과, 정보의 8가지 과목을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저작권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저작권의 이용 방법, 그다음에 저작권의 이용 실제 이런 부분이 그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전체 조사 교과서 한 11,000페이지 중에서 한 36페이지가 저작권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비율로 보면 한 0.3%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비율이 가장 높은 교과서가 이제 도덕 교과서, 물론 윤리 부분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과서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가장 낮은 교과서는 이제 과학입니다.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저작권의 내용 이해, 그다음에 저작권의 범위, 저작권 이용 방법 알기 등 2차 저작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했고요. 전체 페이지 수가 한 29,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89페이지가 저작권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전체 비율은 한 0.6% 정도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보다 이제 중학교가 조금 더 심화된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장 높은 교과는 이제 정보 교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포함 내용은 저작권의 이용 방법 알기나 침해 구제 제도 이해 등 내용이 포함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22,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50페이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높긴 합니다. 1.1%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기술, 가정군이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미술하고 과학군에는 전혀 저작권 내용이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조금 보면 주로 이제 선진국 한 3개국 정도를 보실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청 산하에 2006년도에 설립이 된 GIP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자 또는 이제 국가별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해외 쪽을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해외 협력 사항에 대한 어떤 비중이 매우 높고 관련해서는 7개 언어로 무료 온라인 학습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예술, 기술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진로, 그다음에 기술 교육 이런 부분에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포함이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윤리적인 측면과 이제 법률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고요. 예술 교과와 이제 직업훈련 과정에서는 관련된 법률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도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 유사한 이제 호주 저작권위원회가 교육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주로 이제 그 콘텐츠 제작자나 권리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일반 영역과 학습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작권은 이제 일반 영역에서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 영역 중에서도 이제 ICT 쪽에 이제 저작권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CRIC라고 해서 이제 그 음악 저작권 협회, 그다음에 일본 방송 협회, 그래서 콘텐츠 관련된 협회에서 이제 1959년에 이제 출범한 기관이 있고요. 주로 이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5분에 할 수 있는 어떤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 교육 같은 경우도 그 저작권 내용을 또 그 태도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지식, 기능, 교육 차원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해외 그 기관들 해외를 이제 그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초중고 초등 수준보다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중고등 수준에서 이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직업 교육뿐만 아니고 이제 그 훈련 교과 차원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뭐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저희가 70% 이상 학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도 앞서 이제 이대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지금 학생들이 배울 과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저희도 이제 저작권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정 교육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려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3년 동안 저작권 교육을 담당을 하면서 학생들이 좀 더 그 학교나 학생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범교과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담지 못한 교과서로 이제 개설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꼭 다뤄야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교과 학습들이 있는데 주로 지금 현재 그 교육부에서 지금 10개 주제를 가지고 범교과 학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도 교육이 진행됨에 있어서 이제 인성 그 주제를 가지고 아마 파트에서 정보통신윤리나 저작권 교육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교육이 좀 진행이 된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갖춰질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이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작권 교육의 투자라든가 인프라 쪽을 좀 많이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 지금 초중고를 합치면 이제 12년 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최소 1, 2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예산뿐만 아니고 관련된 인프라나 프로그램도 좀 많이 개발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이 조금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도 지금 한류 콘텐츠 자체가 저희 어떤 콘텐츠 자체만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전자라든가 의류, 식품, 여행, 환경, 이제 화장품, 이제 모든 산업에 관련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앞서 이제 누누TV도 말씀하셨지만 뭐 망가덱스 같은 사실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해외 팬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교육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도 그 지금 현재는 초중고 학생이 이제 70% 이상 저희가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사실 대학의 어떤 이런 그 불법 복제에 관해서도 다들 저희도 인식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나 교수님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어떤 교육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